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30년 전 오늘 진도 6.7의 노스리치 지진이 발생한 날입니다. 저희가 아주 밤에서 새벽부터 이 특별 방송을 하던 기억이 아주 생생한데요. LA 소방국은 노스리치 지진 30주년을 맞아서 주민들에게 역사적인 대지진으로 인한 참상을 상기시키면서 앞으로 올 강진 또 기타 자연재해에 대비할 것을 촉구했었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1994년 1월 17일 꼭 30년 전 오늘 이 노스리치 대지진이 발생했었습니다. 당시에 지진을 경험했던 한인들이라면은 이 30년이 지난 지금도 그 순간이 생생하실 텐데 이 노스리치 지진으로 인한 피해 규모부터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사실 저처럼 노스리치 지진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경우 당시 모습이 담긴 사진들 또 네. 피해 규모를 나타내는 그 숫자들을 보며 무섭고 끔찍했던 상황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사진 같은 경우 여러 사진들이 기억에 남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그 10번 프리웨이가 붕괴된 프리웨이가 완전히 끊겨버린 모습은 여러 번 볼 때마다 항상 충격적입니다. 맞습니다. 또 오늘 아침 LA 타임스에는 대로에 마치 대형 싱크홀 같은 게 생긴 것 같아 보이는 사진을 실었는데요. 당시 그 그라나다 힐스 발보아 블루버드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고 그 주변으로 도로에 금이 가 있는가 하면 시뻘건 불길이 치솟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파열된 가스관 또 프로판 탱크들에서 불덩이가 아스팔트 도로를 뚫고 터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제 지인분의 경험담을 제가 떠올려 보면은 보통 지진 옆으로 흔들리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아래 위로 흔들려가지고 흔들렸죠. 식구들이 침대에서 온 몸이 이렇게 천장 쪽으로 붕 떴다 내려왔다 떴다 내려왔다 그렇게 해서 정말 그리고 정말 제가 놀랐다고 기억나는 하더라고요. 게 그렇게 굉음이 컸어요. 아, 네. 이게 보통 지진이 좀 조용하지 조용하죠. 않습니까? 이 지진은 완전히 무슨 정말 쾅 하는 그 뭐 대포 터지는 듯한 소리가 날 정도로 우르르릉이 아니고 우르르릉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네. 몸이 그냥 한번 네.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고 진짜 그랬고 네네네. 무시무시했죠. 자, 사진도 사진입니다만은 숫자로 살펴봐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잠을 자다가 깜짝 놀라 깼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지진은 1994년 1월 17일 새벽 4시 30분, 정확하게는 4시 31분 되기 5초 전에 발생했습니다. 이 노스리치에서 발생한 규모 6.7 지진은 일대 2192 스퀘어 마일에 영향을 줬는데요. 지진으로 숨진 사람 최소 57명이었습니다. 일부 후속 조사에서는 사망자 수를 60명 이상, 캘리포니아주 보호국에 따르면 뭐 심장마비 같은 것도 다 포함해서 72명까지로 집계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상자는 10,000명을 훌쩍 넘었습니다. LA와 오렌지, 벤투라 카운티, 병원들에서 치료받은 주민 수가 18,846명에 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세 곳 카운티에서 무너지는 등 파손된 건물들 11만 4천 채 이상이었고요. 예. 그런데 이 중에서도 벤투라 카운티가 9,000채, 오렌지 카운티가 19채였으니까 사실상 LA에서만 나머지 10만 채 이상 건물들이 무너지며 피해가 집중됐던 겁니다. 재산 피해 규모는 200억 달러, 여기에 플러스 경제적 손실 규모 400억 달러 이상으로 추산됐습니다. 네. 그래도 이 30년이 지났는데 지금은 그래도 좀 지진과 관련해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기술과 그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 또 지진에 대한 이해, 인식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바뀐 것 같아요. 네, 연방지질조사국의 수젠 휴 지진학자는요, 1994년만 하더라도 진앙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그래요? 밝혔습니다. 네. 지진이 발생한 곳이 노스리치인지 리시다인지 또 어느 단층에서 일어난 건지 그리고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데 시간이 꽤 걸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이제 직접적인 큰 개선을 가져왔다고 했는데요. 지진을 모니터링하는데 변화를 불러왔고요. 이런 시스템 발전은 주민들이 단순히 어디에서 지진이 발생했는지 그뿐만 아니라 이에 더해 이젠 어디까지 흔들렸는지도 알려줍니다. 네.
자, 그리고 노스리지 지진 이후에 달라진 부분들이 꽤나 많이 있을 텐데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선 이 연방 지질조사국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네. 이제는 지진이 발생하고 흔들림을 느꼈는지 적을 수 있는 페이지가 생겨났습니다. 네, 디주 필릿이라고 해서 네. 이 페이지는 1999년에 개설됐는데요. 이 페이지를 통해 흔들림을 느꼈다고 그 자신의 경험을 연방 지질조사국과 공유하게 됐고요. 그래서 지진 발생하고 나서 이런 관련 내용 전해드릴 때 어디에서도 흔들림이 느껴졌다라고 함께 전해드리는 편인데 그게 주로 이 연방 지질조사국에서 바탕으로 내놓은 자료입니다. 또 실질적인 그 대비 훈련 이런 훈련도 노스리지 지진 이후부터 실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이 Great Shakeout, 네. 캘리포니아 주민들이라면 익숙하실 텐데요. 매년 실시하는 지진 훈련이죠. 이게 2008년에 남가주에서 처음 시작됐습니다. 샌안드레아스 단층 남부 끝자락에서 규모 7.8 강진이 덮쳤을 때를 가정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연습하는 건데요. drop, cover, 그리고 hold on, 그러니까 책상 밑으로 들어가서 한 손으로 머리 감싸고 한 손으로는 이제 책상 다리 붙잡고 그렇게 훈련을 하는 건데요. 이 Great Shakeout 훈련은 캘리포니아주는 물론이고요. 이제는 미국 또 전 세계적으로 확대됐고 작년 같은 경우엔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민 1,000만 명 이상이 이 훈련에 참가했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지진 취약 건물에 대한 인식도 좀 높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지진 보강 공사가 시급하다 이런 목소리도 커지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LA시에서는 2015년에 지진 취약 건물에 대한 보강 공사가 의무화됐죠. 네. 소프트 스트레이 빌딩 연성 목조 건물이라고 1층에 기둥 세워서 그 개방된 주차장 위로 그 주거용 아파트 같은 거 올리는 식입니다. 네. 이런 유형의 건물은 메이저급 지진이 발생하게 되면 붕괴 위험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컸고요. 그렇게 소프트 스토리 빌딩 13,500채가 지진 보강 공사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비연성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건물 약 1,500채도 여기에 해당하게 했고요. 다만 LA시 조례는 이 소프트 스토리 빌딩 공사에는 7년, 또 비연성 철근 콘크리트 건물 공사에는 25년의 기간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까지도 지진 보강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건물들이 꽤 많긴 합니다. 네. LA 타임스가 지난달에 LA의 지진 위험이 높은 건물 약 6,000채가 있다고 하면서 당신이 지금 거기에 살거나 아니면 당신이 지금 근무하는 곳이 그중 하나일 수 있다라는 기사를 전했었는데요. 그 기사에는 주소를 입력해 보면 그 건물이 지진 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저희 라디오 코리아 사옥 3700 윌셔 블루보드를 이제 쳐보면 이 건물은 아직까지는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아, 네. 사실 80년대에 LA의 그 이 벽돌로 지었던 건물들 뭐 이런 것 이 건물들은 지진 보강 공사가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었어요. 네. 그래서 건물주들이 정말 아주 그 돈들을 많이 들어가면서 그 지진 보강 공사를 한 곳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층, 3층짜리 빌딩들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했는데 다운타운 중심으로 또 한인타운도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그 공사를 맡아서 했던 이제 한국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런데 사실은 그때 그 보강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 노스리지 지진 때도 그 정도의 피해만 받지. 네. 만일에 그게 아니었으면은 아마 터키 정도 나왔었을 거예요. 네. 이 노스리지 지진 때 말이죠. 피해가 훨씬 더 컸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어쨌든 이 지진 보강 공사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94년도 노스리지 지진 이후에 우리가 가장 실질적으로 달라진 점을 느낄 수 있다는데 그게 뭡니까?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입니다. 맞아요. 지진은 예측할 수 없지만 지진 조기 경보 시스템은 지진의 시작을 감지하고 진원지와 거리에 따라서 흔들림이 발생하기
몇 초 또는 심지어 몇 분 전에 경고해주는 경보를 울리는데요. 물론 경보 오는 게 많은 시간을 확보해준다고 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받아본 경험을 바탕으로 보면 사실 거의 지진 흔들림이 오는 동시에 경보를 맞아요. 받아보는 경우 많았죠. 맞아요. 그렇지만 그 수초 전에 경보가 울리는 것도 상당히 귀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그 수초 안에 열차를 멈추게 하고 또 학교 교실에서 학생들이 책상 밑으로 숨고 이렇게 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확보해 줄 수 있다는 평가도 함께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캘리포니아주의 주민들이 지진 경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게 있어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먼저 휴대전화 통해서 긴급 경보 문자 메시지 받는 방법이 있고요. 네. 또 스마트폰에 그 앱 깔아서 받을 수도 있죠. 그 마이크 쉐이크 앱입니다. 네. 마이 쉐이크 앱. 예. 또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경우엔 지진 경보가 자체적으로 이미 깔려 온다고 하네요. 지난번에 우리가 아침 뉴스 지나갈 때 왜 지진이 한번 왔었죠. 나서 네네. 얼람이 울리지 않았습니까? 네. 경보가 앵커님 네. 핸드폰에서 울렸어요. 제가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제 휴대폰에서 그냥 삑삑빽빽해서 깜짝 놀랐는데 네. 그러면서 보니까 흔들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지진 경보가 이제는 정말 온 타임에 제대로 지금 경보가 발해지고 있다 그런 네. 걸 제가 느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핸드폰을 그 무음으로 저는 해놓으셨잖아요. 무음으로 해놨죠. 그랬는데도 삑삑삑 소리가 났어요. 굉장히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이전 네. 뭐가 많이 달라지긴 했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오늘 노드리지 지진 30주년을 맞아서 LA 소방국이 이 주민들에게 아주 이 역사적인 대지진으로 인한 참상을 상기시키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미래의 강진 또 기타 자연 재해에 대비할 것을 또 촉구했다라는 소식이네요. 네, 방금 전인 오전 9시부터 LA 소방국의 크리스틴 크라울리 국장 비롯해서 다른 관계자들이 셜먼옥스에 모였습니다. 네. 이들은 30년 전 오늘을 되돌아보고요. 재난에 대응한 경험들에 대해 논의합니다. 그리고 잔해 속에 묻힌 사람들 구조하고 또 도시를 복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 크라울리 국장과 관계자들은 그리고 주민들에게 다음 대규모 지진이나 아니면 또 다른 재난에 대비할 것도 촉구하는데요. 네. LA 소방국은 성명에서 주민들이 이 노스리치 지진 되돌아보고 여기서 교훈을 얻어서 적극적인 그런 대비, 사고 방식을 갖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리 방송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는 늘 이런 그 기사를 접할 때 걱정이 됩니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대피하십시오라든가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라고 즉각 알려드려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책상 밑에 들어가십시오. 그래야죠. 우선 뭐 제일 편한 게 그거 아니겠어요? 저희는 여기 앉아서 방송을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 그 테이블 밑에 들어가서 방송을 해야 되나요? 그러려면 자료는 어떻게 볼 것이며 찾아볼 것이며 그런 것들이 약간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도 끝까지 마이크는 놓지 않을 듯 합니다. 대부분의 방송 진행자분들께서는. 아니 사실 너트리 지진이 1994년도에 이제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는 이제 라디오 코리아는 1992년도에 이제 4.19 폭동 때 그렇죠. 그러한 네. 이제 이 실황 방송을 네. 뭐 거의 2주에 걸쳐서 정말 그렇죠. 얼마나 경험이 많이 쌓였겠었습니까? 네. 그래서 그 지진 방송도 정말 굉장히 네. 훌륭하게 해치웠다. 아하.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 당시에도 저희 라디오 코리아 직원들 고생 많이 했죠.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또 그 지진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분들을 이제 돕기 위해서 이 물건들을 또 많이 또 이렇게 이제 모아서 전해드리기도 했고 네, 네. 그런 기억이 정말 생생하네요. 모금도 하셨고. 참 라디오 코리아 일 많이 했어요. 그럼요. 네, 좋은 일 많이 하는 회사예요. 네. 앞으로도 많이 할 겁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